기술 중심 헤지펀드사 사토리 펀드의 설립자인 댄 나일슨은 기술 분야의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배터리 가격의 인하로 EV 판매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기차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덤 그랜트의 도서 오리지널스에 나오는 창조적 파괴자에 대한 스토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따라서 진보는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학생 4명이 한 산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신음하던 당시 그들은 안경을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린 처지였습니다. 안경을 새로 장만하려 했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망가진 안경을 5년 동안 끼고 지내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테를 페이퍼 클립으로 고정시켜 쓰고 있었죠. 그는 시력이 2차례나 바뀌었는데요. 새 안경 렌즈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대 공룡인 이탈리아의 명품 안경 제조업체 룩소티카는 안경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포스가 신발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신발 시장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던 그들은 안경 산업에서도 똑같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안경이 온라인 판매가 되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기발한 아이디어라면 벌써 누군가가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사업이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쏠쏠한 일자리를 내던지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들은 안경점에서 보통 $500에 팔리는 안경을 온라인으로 $95에 팔았습니다. 안경 하나가 팔릴 때마다 개발도상 지역에 안경 하나를 기부하기로 했죠. 학생들은 소설가 잭 케루악의 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이름을 조합해서 와비 파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험을 감행하는 두 인물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2009년 와비 파커의 창립자 한 명이 애덤 그랜트에게 찾아와 자신의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린 결정 가운데 최악의 결정임을 곧 깨닫게 되었죠. 학생들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안경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안경이 1-2개라도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전문 잡지 GQ가 그들의 회사를 안경 산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첫 해 판매 목표치를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달성했습니다. 안경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는 바람에 2만 명의 고객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야 했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돼서 창조적인 파괴자가 되어볼까요?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 주가는 0.53% 상승해 $235.45입니다. 미국의 EV 판매량이 올해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뒤처져 있죠. 미국에서 1년 내에 100만 대 이상 EV가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130만에서 14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연구회사는 예측합니다. 아틀라스 퍼블릭 폴리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 자동차 판매는 미국 전체 승용차의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작년 신차 판매의 7.3%보다 증가한 수치이죠. 비록 수치상으로 전기차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미국은 중국, 독일,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에 비해서 뒤처져 있습니다. BYD는 몇 년 안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외에는 누구도 전기차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EV를 제조합니다. 그런데 포드, 폭스바겐, GM은 전기차로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2019년에 첫 수익을 달성했죠.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왜 굳이 참석해야 할까요?
현재 업계 상태는 주로 20년 동안의 공공정책 개입으로 이어집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및 환경 정책 보상을 받으며 성장을 해왔죠. 전기차 사업은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벗어난 대형 배터리 사업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신생 스타트업들이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를 개발하는 동안 전통적인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2007년부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테슬라는 규제된 기술 변화 시대의 고유한 이점을 누리며 소란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탄소 제로 미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죠. 탄소 규제 크레딧의 판매는 테슬라의 어려운 해에 중요한 수입을 제공했죠. 그리고 나머지 업계가 마침내 전기차 제조를 시작했을 때 테슬라는 세금 공제와 주 및 연방 보조금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대규모 시가총액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제 EV 혁명에서 산업, 인프라, 사회 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전기차 매니아와 환경운동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때까지는 테슬라와 다른 EV 제조사의 제품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으로 전기차 판매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EV가 약 5년 후 휘발유 자동차와 비용이 동등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요 부진으로 타격을 입은 전기차 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차세대 혁신 동인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이 40%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원가 개선이 가장 큰 부분은 리튬 철 등 산화 리튬 소재가 주성분인 배터리의 양극 부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 Y 후륜 구동은 일반적으로 60kW 배터리가 포함됩니다. 즉 2022년 배터리팩 가격은 $9,900였습니다. 골드만의 추정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은 40%가 하락해서 $5,940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개라면 EV 판매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첫 진출에 이어서 세계 3위 규모인 인도 자동차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인도 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 구매량을 거의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에서 자동차 수입을 시작한 뒤 2년 안에 인도에 공장을 짓는 계약 발표도 곧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의 소식통에 의해서 1월 초에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약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죠. 아직 이 계획은 최종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6월 인도의 지도자 모디가 뉴욕을 방문했을 때 만났습니다. 머스크는 나는 모디의 팬입니다 라고 열광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곧 인도에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은 1.3%만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수입 관세가 높아서 접근이 어려운 국가죠. 하지만 인도 정부는 테슬라가 제때에 인도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약속하면 5년 동안 EV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드의 CEO 짐 팔리는 EV 판매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의 본거지인 미시간주의 저가형 배터리셀 공장 건설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전기 자동차 시장은 EV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차입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전기차 재고가 너무 많아 기존 물량을 소진하는 데만 평균 88일이 소요됩니다. 지난해보다 2배나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포드 머스탱 마하 2는 제작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253일입니다. 기존 가솔린 자동차의 평균 공급 기간은 59일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는 120일입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반등이 좋아 보이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 현재까지 나스닥은 10.9%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11월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에 최고치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장 공포지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 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다른 지표들도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시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빅수지수는 지난주에 급락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202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과도한 강세는 하락세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매수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죠. 이미 많은 기업 주가가 상승해서 구매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 목록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넓게 준비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500달러 수준은 깰 수 없는 것일까요? 엔비디아 주가는 금요일 1.3% 하락해서 480.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인공지능 칩 중 하나의 출시를 내년 1분기까지 연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유입니다. 원래 목표는 11월 16일에 출시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죠. 중국과 같은 위험이 엔비디아 주가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는 500달러가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평균 목표 주가를 666.29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금요일 종가 대비 37%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매출 부족분은 다른 지역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 상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추수 감사절에 맞춰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석유 카르텔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에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가는 3개월 만에 거의 20%가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하락은 올해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AA 모터클럽에 따르면 이번 주 가격 하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기 전인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 정보 서비스의 분석가 톰 클로자는 소비자에게는 엄청난 순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추세는 한겨울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때 미국 소비주의의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패턴이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출을 이어온 놀랍도록 탄력적인 소비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타겟은 미국 종합 유통업체죠. CEO인 크리스티나 해닝턴은 최근 실적 결산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제적 압박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소비자연맹은 명절 매출이 지난해보다 3에서 4%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에는 5.3%가 증가했고요. 2021년에는 12.7%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증가율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역전된 국채 수익률 곡선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퇴를 멈추게 될까요? 작년 7월부터 2년물 수익률이 10년물 수익률보다 높았습니다. 이후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했죠.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은 투자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2년 국채 수익률은 4.959%, 10년 국채 수익률은 4.471%입니다. 2년물이 0.47%포인트만큼 높습니다. 한 달 전보다 0.15%포인트만큼 작아졌죠. 주식의 경우 장기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기업 및 경제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몇 차례의 연준 회의에서 금리 변동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 후 2년물과 10년물 수익이 모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수익률 곡선이 안정화되어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술 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런스의 기사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 상승 여력에 대한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기업의 수요 개선, 코비드 시대 지출 감소가 끝나가고 가장 영향력 있는 발명품인 AI의 부상이 그것입니다. 기술 중심 헤지펀드 사토리 펀드의 설립자 댄 나일스는 기술 분야의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차트가 좋아 보이면 계속 상승합니다. 하지만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 계속 하락하는 거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기술 랠리가 매그니피센트 7을 넘어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A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AI를 지배하게 된 메가캡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주식 랠리의 확대로 투자자의 낙관론이 커졌습니다. S&P 500의 약 55%가 200일 이동 평균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셀 2000은 5.5% 상승한 반면 S&P 500은 3% 상승했습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전략가 모하 마하자는 랠리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가치 평가가 확대되는 주식은 소형주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랠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소비자 신뢰도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지표를 발표합니다. 예상보다 강한 랠리가 나오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UBS 글로벌 헬스 매니지먼트는 최근 급등은 투자자들이 올해 장부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연말 랠리를 위한 추가 매수는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